전기 출동공학 9번째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마석 차단 장비 1호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제는 T바 강체 가슴 브래킷의 표준 간격을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제가 강의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똑같은 문제 같은데. T바 강체 가슴 브래킷 표준 간격. 자, 일단 표준 간격은 이거잖아요. 이 표준 간격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지지점 간격이잖아요. 이 그림에서 보면 지지점은 여기잖아요. 요 포인트, 요 포인트, 요 포인트. 그럼 결국 묻는 게 여기 되겠죠. 요 간격을 물어보는데, 제가 말씀드리기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지지점 간격에서 T바는 5m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반대로 R바는 얼마라고 말씀드렸냐면, 10m라고 그랬죠. 요거 외워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여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m.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고, 반복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55번 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5번은 두 전차선 상호 간의 평행 부분을 일정 간격으로 이격시켜서 공기절연, 이용한 동상용 절연 고문 장치를 묻고 있는데요. 이거는 바로 에어 섹션이라고 답을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 근데 동상용 고문 장치가 두 개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뭐가 있냐면, 제가 여기 글씨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동상용 에어, 지금 에어 섹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섹션 인슐레이터, SI가 있거든요. 이게 두 개의 동상용 고문 장치예요. 얘는 공기절연. 얘는 실제적으로 절연물이 들어가요. 절연물은 FRP도 될 수가 있고요. EPDM, 이런 거 떠서 실제 절연물을 하는데, 요거는 보셨죠? 에어 섹션은 제가 쇼츠에도 올려놨었잖아요. 그렇게 두 성이 나란하게 간다고. 추가로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제가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요거 같은 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전차선이 이렇게 가는데, 요거 지금 나란하게 가버리잖아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병행해서 오버랩으로 해서 가잖아요. 이렇게 오버랩으로 해서. 오버랩으로 하는 거는 하나가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가 이제 마중 나오는 거 오버랩이라고 하는데, 얘는 그렇지는 않아요. 마주보고 와요. 부딪힐 정도로. 자, 근데 요 사이에다가 절연물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절연물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전차선과 전차선의 절연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공기절연은 아니란 거죠. 요게 SI예요. 섹션 인슐레이터. 자, 그러면 나머지 걸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에어 섹션 같은 게 요즘에는 고속화 때문에 전부 다 1경관을 안 쓰고 2경관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전기철도 기사의 필기시험에는 1경관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래도 별다르진 않으니까요. 똑같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정말 이 그림을 보지 못하다 가시면은 쇼츠를 한번 짧아요. 굉장히 짧으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 오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르실 것 같아요. 자, 제가 여기다 에어 섹션 3번 주라고 써놨어요. 3번 주. 이경관 평행 계소 같은 경우에는, 이경관 에어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전주가 5개예요.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요거 이제 쌍브라켓이기 때문에 똑같이 전주 하나로 봐도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경관 평행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요 사이가, 자, 한 경관이죠. 여기 한 경관이죠. 요 두 경관이 나란하게 간다는 거예요. 마주치는 게 아니라, 나란하게, 오버랩. 이렇게. 자, 본선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절연물을 하나 쳐서, 이렇게, 시종이나, 이쪽 보게 되면 여기에 종단이 돼요. 실제적으로. 우린 출구교차가 원칙이기 때문에, 여기가 말씀드릴게요. 출구교차가 원칙이기 때문에 주행방이 이 방향이에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와서 종단 전철주로 가고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C단에서 이렇게 와서 절연물 통해서 이렇게 가죠. 여기 나라는 요선이나 요선이 이렇게 제가 노란색으로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요선이 똑같은 전원이에요. 전기철도에는 상을 전기도 스코트 변압기를 쓰거든요. 이렇게 스코트 변압기를 쓰는데 여기다가 UVW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여기다가 T상이라고, 여기 T상이라고 하고요. 여기 M상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M상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가 쓰는 요
요 위상 차이가 요거 90도로 이제 맞춰져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요 에어 섹션 같은 경우에는 변전소 앞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제 SSP라는 곳에 세워지는데, 여기는 T상이면 T상, M상이면 M상, 이 전원에서 중간에 이제 절연 구분을 하기 위해 설치하는 건데, 여기가 이 부분이에요. 이쪽 부분에서 전원이 같이 온 거예요. 이쪽 부분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에서 전원이 같이 온 거고, 여기가 만약에 F고 여기 T라고 하면 이렇게 온 거, 이렇게 온 거라서 전원이 동상이에요. 혹시 단락이 돼도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단락이 돼서 안 되지만, 단락이 안 되기 위해 가지고 관계를 벌여놨지만은, 혹시 하더라도 아주 큰 단락줄을 흐르지는 않아요. 자, 요런 상태예요. 이게 바로 에어 섹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3번 주. 자, 이거 3번 주. 자, 저 제일 중요한 게 3번 주라고 그랬잖아요. 요 3번 주. 요 3번 주 위치가 여기에요. 요 3번 주 위치에서는 높이가 편의가 높이 차가 0이 돼야 돼. 나란하게. 0이 돼야 되고, 요 위치는 일경관에서는, 요 일경관용에서는 얼마냐면, 구분대의 높이가 제가 200이라고 그랬어요. 200mm. 그 다음에 일경관에서, 그 다음에 이경관에서는 제가 얼마라고 그랬냐? 이경관에서는 350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요 문제는 거의 안 나오고, 요 문제만 나오는 것 같아요. 일경관, 이경관 물어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물어보지도 않고, 에어 섹션에서 절연 구분형 애자의 높이는 본선 전차선과의 높이 차이는 얼마냐? 200mm. 이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55번은,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56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6번은 단권 변압기 방식에서 보호선의 설치 목적이 아닌 것을 묻고 있는데요. 단권 변압기는 아시죠? 단권 변압기는 뭐냐면, 제가 늘상 말씀드렸는데, AT, 오토 트랜스포머, 이걸 단권 변압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가 이 그림은 굉장히 좀 중요한 그림이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요거 이외에 기본적으로 이제 교재에 많이 나오는 거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제 같은 내용이거든요. 거의 같아요. 똑같이 한번 그려는 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손에 AT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선로에 있는 AT를 그릴게요. 자, 그 대신에 이제 순서가 좀 달라져요. 여기가 이제 전차선, 그 다음에 레일, 그 다음에 급전선. 여기다가 그럼 전차선하고 레일 사이에 전기차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 모양하고 이 모양하고, 자, 전차선하고 레일 사이에, 그 다음에 전차선하고 레일 사이에 갖게 되죠. 그런데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 요거하고 차이가 뭐냐면, 이 보호선이 있냐 없냐 차이잖아요. 이 보호선에 있냐 없냐 차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보호선하고 레일하고 지금 등전이잖아요. 왜 등전이냐면, 단권 변압기 중심에서 단자를 빼서 요렇게 레일에 다이렉트로 묶었잖아요. 물론 레일에 바로 다이렉트로 묶는 건 아니에요. 임피던스 폰드를 통해서 묶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보호선하고 레일은 등전이에요. 요거 두 개는 등전이. 그렇기 때문에 요거랑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보호선의 역할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선의 역할은 일단 두 가지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혹시 전기차 부하를 이렇게 사용하고 나서 이렇게 전류를 다시 변전소로 돌려주는, 이렇게 지금 사용이 돼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거든요. 자, 귀로 관계는 제가 이 문제가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자, 변전소로 이제 귀선전류 통로가 돼요. 이거 보기 싫죠? 자, 흰색으로 다시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귀선전류 통로. 뭐가? 보호선이. 그 다음에 뭐냐면, 고장전류 통로도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죠. 귀선전류, 고장전류 통로.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에 이렇게 단락이 생겼었을 때, 이렇게 혹시 이쪽에 문제가 요게 애자잖아요. 요 부분이 애자인데,
이 부분이 애자가 문제가 생겨서 이게 혹시 섬락이 됐었을 때 이렇게 보호선을 타고 변전소로 여기까지 왔죠. 거기서 사고가 넘어가다가 이렇게 넘어가다가 여기까지 지금 도체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도체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 부분이 보호선이고 요거하고 연결된 거예요. 자, 그럼 이 섬락이 되다가 이 과정에서 금속 회로를 구성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변전소로. 이렇게 가고. 자, 이렇게 가서 금속 회로를 구성해서 고장 전류를 차단하는 섬락 회로, 지락 회로를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를 이제 선제를 한번 확인해 보면 그런 거죠. 급전선이나 전차선 애자의 섬락 사고 발생 시 금속 회로를 구성한다. 자, 금속 회로를 구성하죠. 지금 만약에 섬락이 된다고 하면 이 점에서 이렇게 보호선 쪽으로 가서 이 보호선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1번은 틀림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변전소의 차단기를 차단시켜 애절의 파손 사고를 방지한다. 같은 맥락이잖아요. 1번하고 2번은. 자, 그 다음에 3번. 지락사고로 인한 지지물 등의 접지전이 상승을 억제한다. 그 세 개는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이야기를 내용만 조금 달리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근데 4번은 아예 완전히 다르죠. 레일의 전이 상승 효과? 레일은 전위 상승을 시키면 안 돼요. 이 레일 전위 상승은 정해져 있는 값이 있어요. 그 값을 넘어버리면 유지 보수자가 굉장히 위험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레일 전위 상승 효과를 노리면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56번의 답은 레일의 전위 상승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5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7번은 암기 문제죠. 순수한 암기 문제, 안전율. 근데 보게 되면 지금 빔하고 브레이크 소재 허용 능력과 요거 차이가 있는데요. 뭐냐면, 자, 허용 능력. 그 다음에 소재 허용 능력이 두 가지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요 두 개 자체는 내용은 실제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지금 전기철도기사 필기시험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것까지 구분하면서 하는 건 굉장히 좀 어렵죠. 그렇고 요것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빔하고 브레이크 소재 허용 능력에 대한 안전율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여기 이 내용 자체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도 소재가 들어가야 돼요. 가장 이렇게 잘 된 것 같아서 제가 요거를 붙여왔는데, 여기에 내용이 빠졌어요. 소재 허용 능력에 대해 1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강봉형에도 보게 되면 여기도 소재가 들어가야 돼요. 소재. 소재와 부재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런데 요 내용들 때문에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요 내용 전부 다 이해하는 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안전율이 나오게 되면 빔 브레이크의 안전율 구하면 요런 거는 생각하지 말으시란 얘기예요. 요런 거. 소재 허용력인지 아니면 허용력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빔 브레이크 안전율 구하게 되면 요거는 1 이상이구나.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선의 안전율 나왔었을 때 지선의 안전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요거만 나오죠. 이 문제만. 요거만. 자,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요 문제만 나오잖아요. 요 문제만. 지금 전기철도기사 필기시험에서는 이 문제 말고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현실에서 쓰고 있는 거는 얘보다 선형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몇이냐면 자,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55, 90, 135 이런 스타일이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근데 대부분이 90 곱하기 이제 더블로 해서 무슨 지선을 많이 쓰냐면, 경의중앙선 같은 경우에는 요거 두 개를 해가지고, V형 지선을 좀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좀 개량이 돼가지고, 이제 강봉형 지선, 단지선 하나로 쓰기도 하긴 하는데, 요렇게 쓰고는 있어요. 요때 쓰는 게 선형이잖아요. 요 선형. 요 선형인데, 그때의 허용 능력은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라고요. 요거 고민하지 마시고, 2.5다. 요거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대부분 나오고 있는 문제는 빔 및 가동 브레이크의 안전율, 그 다음에 지선의 안전율에서 선형, 요거에 대한 안전율, 그 다음에 지름 기초의 안전율 가끔 나오죠. 요건 2 이상이니까. 자, 요 정도는 좀 외워두셔야 되는데, 메모는 하나 해놓으세요. 전부 다 소재 허용 능력, 이제 같은 소재 허용 능력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는 고민하지 마시고, 안전율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5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8번은 인류 구간의 양쪽에 활차식 자동 장력 조정 장치를 사용한 경우에 흐름 방지 장치 시설에 대한 설명을 묻고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옳고 그름을 이제 판단하는 건데, 흐름 방지 장치라는 거, 실제적으로 에어 섹션도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흐름 방지 장치는 그것보다, 에어 섹션 보기보다는 쉽지만, 이것도 보기는 쉽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제가 강의를 교환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하다 보니까, 이제 내용이 조금 버벅될 때가 좀 많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 사실 많은데, 이게 유튜브 영상 자체가 한 30분, 40분 정도 넘어가면, 이게 유튜브에서 좋아하지 않는 시간대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가급적이면 그 시간 안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혼자 강의를 이렇게 하는데도 시간이 쫓겨요. 느낌 자체가 혼자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직도 많이 어설프거든요.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흐름 방지 장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미지도 지금 인터넷에 떠도는 이미지도 없고, 그러다 보니 제가 사진도 이제 준비를 하지 못해서 제가 강의 들어오기 전에 지금 막 이제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렇게 이제 그려본 거는, 요거 자체가 지금 한 1.6km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요 그림 하나가. 제가 지난번에 에어 조인트를 말씀을 드릴 때 그렸었잖아요. A역에서 B역까지 약 10km 된다고 생각했었을 때, 다이렉트로 전차선을 깔지 못한다 그랬었잖아요. 왜냐하면 전차선에 신중량이 있어서. 신중량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최대 1.6km 잘라서 1.6km마다 자르고 1.6km마다 되는 지점에 에어 조인트가 형성이 되어서 에어 조인트를 TMMT 균합을 통해 가지고 전기적 접속을 이루어서 계속 전기가 통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게 말씀드린 제가 1.6km예요. 여기가. 이게 약 한 1.6km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써 있는 지금 여기 써 있죠. 활차식 자동 장력 조정 장치. 자, 여기 활차식 자동 장력 조정 장치예요. 저희는 지금 휠 텐션 밸런서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자, 요게 양쪽으로 지금 주문대로 돼 있어요.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양쪽에 활차식 자동 장력 조정 장치 사용한 경우에, 자, 이럴 때는 무조건 이제 물리적인 중성점이라고 그러거든요. 인위적인 정확하게 거리의 중성점이 아니라 1.6km라고 하면, 1.6km로 하게 되면, 이제 0.8km 정도, 800m잖아요. 자, 800m, 0.8km. 이 800m 지점에 원래는 이렇게 흐름 방지 장치를 설치를 해야 돼요. 거리의 2분의 1 지점이 아니라 물리적인, 이제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실제적으로 1.6km로 하면, 직선으로 1.6km로 하면 거리에서 2분의 1로 딱 나누면 되는데, 이렇지를 않고 구배도 있고요. 전차선이 선로의 구배도 있고, 그 다음에 곡선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딱 1.6km라고 해서 0.8에서 흐름 방지를 설치하게 되면 특정 부분, 곡선 구간이 있는 곳이나 이쪽 부분이 일방적으로 흐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는 않고, 요거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있죠. 실제적으로 흐름 방지 계산이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제가 그래서 흐름 방지 요것만으로도 나중에 영상 하나 따로 만들 건데, 그때 좀 더 제가 주의 있게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할게요. 자, 흐름 방지는 어떻게 설치하게 되냐면요.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가 만약에 이걸 그대로 이제 직선거리라고 할게요. 직선거리. 자, 다행히 직선거리 여기 1.6km라고 이렇게 했었을 때 여기에 중앙에 자, 여기가 이제 그러면 뭐라고 되면 이제 주축 전주가 돼요. 여기 있는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 주축 전주로 써 있잖아요. 주축 전주가 쓸게요. 주축 전주라고. 주축이고, 요게 이제 전주가 생기고, 주축 전주고, 전주에는 뭐가 있죠? 브래킷이 매달리게 되잖아요. 가동 브래킷이. 자, 요거 잘 안 보이시죠? 자, 요거만, 흰색으로 다시 바꾸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요 그림 자체를 하나, 떠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부분에, 주축 전주요.
주축 전조에는 무조건 가동 브라켓가 매달려 있잖아요. 가동 브라켓가. 자, 요거까지. 자, 요 위치에서 제가 이거는 무조건 직선거리 1.6km로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전차선은 그 무조건 온도 변화에 따라서 신축을 하거든요. 얼마큼 신축을 하냐면요. 그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요거는 다른 말씀 드리면 100m당 1.7mm. 이게 미리고요. 자, 100m. 100m당 1.7mm 변하는 거예요. 온도 1도씨마다. 근데 이거 그 거리도 저기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 신축량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렇게 흐를 수도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겨울철, 여름철에는 당연히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겨울철에는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이거를 전부 다 누가 흡수를 하게 되면 이쪽에서 흡수를 하죠. 뭘로? 그 활차식 자동 장력 조정 장치가 그 위치의 에너지에 따라서 이거를 흡수를 하는 거예요. 흡수를. 자, 근데 이 위치에다가 어떻게 흐름 방치를 시설을 하냐면 잘 보셔야 되거든요. 자, 요 부분들, 요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조가선이잖아요. 조가선. 이 조가선을 그 선종을 뭘 쓰게 되냐면요. 요 조가선의 선종은 자, 파란색을 쓸게요. 이건 이제 그 청동연선. BZ65 스퀘어짜리를 써요. BZ65짜리. 근데 여기다가 그 흐름 방치 선을 어떻게 설치를 하게 되냐면 이 위치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요 가운데 그 주축 전주 쪽에서 요렇게 그 드로퍼 가까이까지, 여기 드로퍼잖아요. 여기 드로퍼죠. 그 드로퍼 가까이까지 이렇게 설치를 해요. 그 다음에 드로퍼와 드로퍼 사이에서 이렇게 균합을 또 하나를 쳐요. 그럼 요 균합은 뭐가 되죠? TMT가 되죠. TMT, 여기 맞죠? TMT가 되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게 하나가 그 흐름 방지 세트예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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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이게 흐름 방지 세트예요. 요만큼이. 전차선이 일방적으로 흐르지 못하도록. 일방적으로 흐르지 못한 가운데서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선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보게 되면. 자, 첫 번째는 흐름 방지에 인류를 하기 전에 지선을 먼저 설치를 해야 된다. 자, 이 활차를 설치할 때는 활차도 기본적으로 이제 인류 장치 하나거든요. 근데 인류 장치는 고정식 인류냐, 그 다음에 자동식 인류냐, 자동 장력 장치를 사용하는 인류에 따라 다른데, 고정식 인류에도 마찬가지고, 자동식 장력 조정 장치에도 지선을 먼저 다 설치를 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장력 조정 장치, 인류 장치를 하게 되면 지선은 무조건 설치가 돼 있어요. 먼저 설치를 해야만 그 이후에 흐름 방지를 가선을 하든지, 합성 전차선을 조정을 하든지 해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요 선지는 맞게 되겠죠. 지선을 먼저 설치한다. 지선을 먼저 설치한다. 지선은 이쪽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 활차식 있는 쪽에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주축 전지의 브레이크에서는 선로에 대해 수평이 되게 설치한다. 자, 이거는 어린 반프로치도 없는 소리죠. 여기서 어떻게 되겠냐면 이 주축 전주에 있는 브라켓은 무조건 선로에 직각이 돼야 돼요. 직각.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이거는 말이 안 되고 뭐가 되냐면 직각이 돼야 돼요. 선로의 직각 방향으로. 얘는 그래서 여름이든 겨울이든 간에 얘의 위치는 이쪽에서 여기에 있는 가동 브라켓 자체는요, 절대 움직여서는 안 돼요. 절대 움직여서는 안 되고, 자, 여름철에 있는, 자, 얘는 움직여서는 안 되고, 여름철에는 이쪽에 있는 거는 이쪽 방향, 이렇게 브라켓가 있다가 이쪽으로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이쪽은 좀 더 많이 돌아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돌아가고, 여긴 좀 더 많이 돌아가고, 반대로 겨울철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 돌아가고, 이쪽으로 돌아가고 그래요. 근데 얘만 주축 전주는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선로의 직각 방향으로 설치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얘가 바로 틀린 거네요. 그죠? 자, 얘가 틀린 거죠. 답이. 자, 그 나머지 한번 확인 더 한번 해볼게요. 흐름 방지 장치 양 인류 전선은 해당 선로의 조가선과 동일한 전선으로 한다. 자, 제가 아까 여기에 BZ65라는 전선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선들. 자, 볼게요. 요 선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BZ65로 해요. 요것도, 자, BZ65예요. TMT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흐름 방지 장치에
양 인류 전선은 해당 선로의 조과선과 동일한 전선으로 한다. 요거 내용이 맞죠? 같은 거예요. 요걸 같이 해야 돼요. 같이. 그 청동 전선 같은 경우에는 청동 아시죠? 청동은 예전에 뭐죠? 철기 시대 전에 청동 기가 있었잖아요. 청동 황동하고 다르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지금 조과선의 기본적으로 기계적 강도가 얼마냐면요. 인장 강도 어느 정도 되냐면요. 4,300이에요. 다른 말은 4.3톤 정도 되는 거죠. 단면적 자체가 65고, 요거 차이를 제가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눠서 보게 되면, 전차선 같은 경우에는, 요건 조과선이잖아요. 전차선 같은 경우는 CU 110이잖아요. 단면적이 2배잖아요. 근데 이건 3,900이에요. 그럼 3.9톤. 단면적이 거의 2배인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이 두 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자, 엄청나게 강한 선이에요. 이 강한 선을 잡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안 흐르게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흐름 방치예요. 선로의 조과선과 동일한 전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강체 가선 구간에는 인류 구간의 섹션 중앙제 흐름 방지를 설치를 한다. 예, 맞아요. 요거, 강체 가선 구간 인류 구간의 섹션 중앙점에.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섹션 중앙점, 아까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직선거리 요거를 무조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온도 변화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는데, 강체 가선 같은 경우에는 어디냐면 지하 구간이잖아요. 지하 구간은 온도 변화가 크게 많지 않아서 섹션의 중앙점에 설치를 해도 무방해요. 자, 그러면 58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9번으로 넘어가는데 굉장히 조금 어렵죠. 자, 다음번에 제 흐름 방지 장치만 나오면 따로 그림을 이제 완벽하게 해와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9번 문제는 교류 급전 방식에서 위상이 90도 다른 M상과 T상이 혼촉한 경우 고장전류식은 어떤 거냐 묻고 있는데, 자, 저희가 고장전류는 어떻게 구하죠? 고장전류 임피던스법으로 구할 수도 있고 퍼센트 임피던스법으로 구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를 지금 선지를 보게 되면 뭘 구하겠다고 하고 있냐면 임피던스법으로 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고장전류 IS, 고장전류는 임피던스분의 고장점 전압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자, 3번, 4번은 아니라는 게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자, 3번과 4번은 절대 아니다. 왜냐면 뒤집혀 있으니까. 그러면 1번이냐 2번이냐만 찾아만 가면 되잖아요. 그죠? 자, 이 문제는 지난번에 약간 유사한 문제가 나왔어요. M상과 T상 쪽에 선로 측 선로 측 단상 지락사고 났었을 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계산식을 묻는 거. 자, 그때도 제가 요런 거를 한번 그때는 아예 그림을 하나 떠왔던 게 있었는데, 제가 파워포인트를 만들었던 그림이거든요. 요 부분이었잖아요. 요 부분. 단상 측, 섬상에서 단상으로 넘으면서 임피던스가 2개 되는 거. 이게 되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도 여기서부터 이제 나갈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고가 어떻게 났냐면, 요 2개가 사고가 이렇게 난 거예요. M상과 T상이 이렇게 났을 수도 있고, 뭐 뒤로 났을 수도 있겠죠. 자, M상과 T상이 혼촉이죠. 여기 이렇게 혼촉이 생긴 거예요. 자, 그랬었을 때, 그러면 전체적인 임피던스가 전부 다 이제 토탈 계산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T상 쪽에 임피던스가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그 임피던스가 몇 개라고 그랬죠? 전원식 임피던스가 2개. 그죠? 이게 2개잖아요. 그 다음에 M상 측 임피던스. 여기서 볼게요. M상 측 여기잖아요. 이렇게. 자, 보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2개 되잖아요. 그럼 무조건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써보도록 할게요. 이거 지우고요. 색깔을 흰색으로 쓰겠습니다. 자, M상 측 임피던스가 어떻게 되냐면, 전원 측 임피던스가 2개잖아요. 그렇죠? 왜 2개냐면, 여기, M상, 여기하고 여기. 그렇죠? 자, 요 2개에다가 또 뭘 쓰냐면, 이 부분 써야 되겠죠. 요 부분, ZM, 변압기, 1차, 스코티 변압기하고, 요 스코티 변압기하고, 요 사이에는 임피던스. 그 값이 얼마냐면, ZM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요 부분에,
그 단권 변압기 임피던스가 있어요. 손에 있는 변압기라서 그래요. 요거는 선로에 있는 AT가 아니고요. 그 변전소 내에 있는 AT이기 때문에 그 단락사고가 생기면 M상과 T상의 단락사고가 생기면 요것도 그 임피던스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럼 뭐가 되냐면 요 부분에도 ZAT가 되죠. 자, 요거 따라서 만약에 그린다고 하면 ZT는 뭐냐면 이 Z0 플러스 ZT죠. 그 다음에 ZAT잖아요. 요거를 토탈하면 어떻게 되죠? 4Z0, ZM, ZT, 그 다음에 ZAT가 두 개잖아요. 이 ZAT. 자, 요거만 골라보시면 되죠. 자, 그렇게 되면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이 문제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워요. 예전에 그 기술사 문제에도 나왔었던 문제거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근데 이건 뭐 유도하는 과정은 안 나오고, 그 M상과 T상이 혼촉이 됐을 때, 식은 어떤 거냐고 이제 그냥 바로 단편적으로 묻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요거는 분명히 두 개는 무조건 아니다. 자, 임피던스 부분의 고장점 전압이다. MT가 고장이, 혼촉이 생겼을 때 전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토탈 임피던스만 고려하면 되잖아요. 요 값이잖아요. 그렇죠? 요거만 집어넣어서 계산해보면, 요 식이 나온다. 요 그림을, 요것도 하나를 잘 메모를 하나 좀 해놓으시면 이 문제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자, 마지막 6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교류급전 방식에서 단권 변압기의 설치 방법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는데, 이건 그림만 봐도 연상만 하셔도 바로 나오죠. 전차선과 급전 사이에 병렬로 이렇게 딱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병렬로. 이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2번이. 자, 직렬로 설치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BT 같은 경우는 직렬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BT 한번 잠깐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굳이 안 그려도 되는데,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는 무급전선에 직렬되어 있고요. 이렇게. 여기 이제 BT 섹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자, 이렇게 돼서, 자, 이런 방식으로. 협상선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직렬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렇게 직렬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얘만은 지금 전차선과 급전선 사이에 병렬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여기서도 지금 보게 되면 얘는 얘는 이제 부급전선, 얘는 전차선이거든요. 전차선이 계속 이렇게 다이렉트로 직렬로 설치가 되어 있죠. 그럼 이제 BT 같은 경우에는 직렬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근데 AT는 자, 무조건 병렬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